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패싸움, 수갑을 채우려고 이제 팔을 꺾다 보니까 떨어졌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그게 멈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안녕하세요.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. 경찰 공무원으로 23년 생활했고요. 강력 형사만 한 20년 했습니다. 112 신고가 되면 지구대에서도 나가지만 강력 형사들도 이제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, 처음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면 거의 한 90% 이상은 다 이제 술 취한 사람들,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패싸움, 흉기 연장 같은 걸 뭐 들었다든가, 형사들도 경광등이 있는 봉고차 형태로 낸 그런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뭐 경광등도 돌아가고 사이렌도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뭐 보기는 하는데,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막 패싸움을 할 때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어요. 많아요. 그런 경우들은. 왜 그러냐면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복을,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이제 딱 띄지만, 사실 이제 형사들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짜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하고 패싸움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 측인지 형사인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휩싸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을 제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, 제가 강남서에 있을 텐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클럽 뭐 이런 나이트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요.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. 한 번은 그 이제 클럽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한쪽이 한 7, 8명 됐었고 한쪽은 12명 이 정도 됐었고, 얘들이 이제 안에서 한번 붙으려고 하다가 이제 다 내보내니까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그 옆에 뭐 편의점이고 막 이런 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커터칼부터 해가지고 막 무기 될 만한 거 다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끼리 이제 붙어가지고 심하게 좀 이게 됐었어요. 그때 마침 이제 그 근처를 이제 돌 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갔는데 파수소 직원들도 아예 안 나온 상태였고, 그때는 이제 위장차로 관내 이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봉고차 있잖아요. 아무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거든. 그거 우리가 이제 차 세우고 5명인가 차에서 내리니까 서로가 걔네가 누구 불렀구나,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불렀구나, 우리를 뭐 조지려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는 얘네들이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, 우리한테. 모르고 우리가 막 제압하러 들어갔다가 우리가 오히려 비급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. 근데 이게 마침 이제 그때 당직하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막내들이 이제 권총 집을 이렇게 차고 있거든. 막내가 이제 이걸 차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내리니까 애들이 이제 달려들려고 하다가 경찰인 걸 이제 알고 거기서 이제 그게 멈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막내 아니었으면 우리 많이 좀 다쳤을 거예요.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한테. 집에 방해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. 집에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예요? 나 정이 갈 거야. 야, 임마. 경찰관한테 요구하거나 경찰관한테 폭행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예? 때문에. 빨리 집으로 가세요. 야, 임마. 어떻게 해봐. 형, 나가.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보다 좀 더 높은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이제 뭐 흉기 같은 걸로 경찰관에 항해를 가한다든가, 죄명별로 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구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술 취하고 했을 때는 물론 술 기운에 용기도 나지만 아니 뭐 어차피 해봐 벌금 좀 내면 되지, 이러한 의식들이 많다 보니까 더 경찰관한테 함부로 하게 되고 술 취해서 그렇게 행패도 부리고 하는 것 같아요. 경찰관인 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나중에는 몰랐다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처벌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. 경찰관인 줄 알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. 제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막 했으면 좋겠는데, 형량은 판사님들 고유 권한이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. 무기징역까지 받은 친구들도 있었죠. 예전에 그 강서에서 용의자죠. 그 친구가 이제 의심이 돼서 형사 둘이 이제 나가가지고 다방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검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,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칼로 찔러가지고 그때 둘 다 죽었어요. 그때 이제 뭐 텔레비도 나오고 그때 막 무기징역 아니라 사형을 받으면 뭐예요?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이제 사형 제도 자체가 지금 없는 거랑 뭐 마찬가지니까. 경찰관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이 나도 사람들이 죽으면 뭐예요? 연쇄살인을 하든 뭘 하든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거지. 경찰관들이 다쳤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공무 수행 중에 이제 다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이제 처벌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처벌을 면기 위해서 합의를 하자고 이제 경찰관한테, 그런 경우들은 꽤 있는데, 단지 그 치료비 뭐 몇 푼을 받기 위해서
합의를 뭐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제가 아는 바로는 돈 안 받고도 합의하는 경찰관들도 많아요. 그럼 반대로 다행하게 어디가 풀어지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 똑같아요. 당연히 청구를 해요. 구상권은 청구도 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심하게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진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심해요, 진짜. 우리들 얘기로는 이제 공권력이 진짜 땅바닥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외국 같아서는 벌써 총 맞아서 죽어요. 저런 경우는 법 자체를 갖다 너무 느슨하게 해놔서 그러니까 집행이 너무 약해요. 어차피 그 결정을 이제 판사님들이 하는 거지만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볼 때는 단순히 아 그냥 그렇구나. 너무 좀 심하게 제압을 했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경찰관들이 이제 제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위험한 물건 엄청 많아요, 도처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식들을 사실 못하는 거죠. 정말 이게 위험한 순간이고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많이 다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경찰관이라고 해서 뭐 배에 뭐 철판 깐 거 아니고 칼 찔리면 죽어요. 똑같은 사람인데 무도 뭐 운동 아무리 잘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. 범인 흉기로 이제 반항을 하고 해가지고 친구를 이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이제 뒤로 이제 팔을 꺾다 보니까 팔이 그때 부러졌었거든요. 좀 과하게 꺾여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수갑을 안 차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상태고 서로 막 힘을 막 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당연히 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인권이 몇 번 불려다니고 제가 그랬어요. 그때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. 막 그 현장에서 막 할 때는 부러졌는지 내가 진짜 부러졌는지도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. 그게 이제 긴장이 이제 풀어지고 할 때 이제 아픔이 오는 거지. 그 현장 제압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경찰관들 뭐 대응이든 공무집행이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. 한 가지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정말 경찰관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저기를 하니까 시민분들도 술이 취하고 해도 집에 좀 돌아가시고 경찰관이 좀 얘기를 하면 들으시고 괜히 경찰관한테 행패 부리셔가지고 곤란 당하지 마시고 벌금 많이 나오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제발 좀 경찰관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 협조 좀 해주시고 그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그 좋아요하고 하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